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탈수의 일반적인 증상과 탈수의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탈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증 신호는 물을 더 마시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소금을 더 섭취하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있을 때는 물을 마실지 소금을 더 섭취할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더 마셔야 되는 탈수는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소금을 더 먹어야 되는 탈수는 당연히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되겠죠.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는 갈증을 무시하고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는 물만 조금만 잘 마셔도 쉽게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에 비해서 탈수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물박사가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보다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염분 결핍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은 땀을 흘린 후에 맹물만 마실 때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서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마실 때 생깁니다. 장시간에 힘든 육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환경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 땀의 배설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될 때는 소금의 배출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땀이 증가할수록 점점 땀의 염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땀이 분비되는 초반에는 땀의 염도가 매우 낮습니다. 몸에서 열 생성이 증가하면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과도한 열을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 체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열은 물에 의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물을 밖으로 보내면 열도 함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땀이 배출되는 초반에는 세포 외액에 비해서 염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땀으로 배출되는 소금물이 땀샘에 의해서 소금은 붙잡히고 물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땀이 증가할수록 땀샘에 의해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만약 땀샘에 소금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세포 외액의 염도인 0.9%의 소금물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땀이 증가할수록 결국 땀의 염도는 0.9%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증가할수록 소금의 배출도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물을 잃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갈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물만 마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은 매우 희석되어서 염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갈수록 힘든 육체적인 활동은 감소하고 더운 환경에서는 냉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땀의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는 점점 줄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흔한 이유는 건강을 위한답시고 소금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면서 물은 의도적으로 더 마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게 되면 인체는 스스로 체액의 염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은 레닌과 안지오텐신 그리고 알도스테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세 호르몬은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할 때 나트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이어가된 수분 중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칼륨을 배설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인데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칼륨은 배설돼야 되는 것이죠. 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부족할 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나트륨을 확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체내 수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은 혈관을 수축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물을 더 확보하고 동맥혈관을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체내 나트륨 결핍이 오랫동안 계속되게 되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결국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현대의학계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때 소금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소금 섭취를 더욱 줄이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생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비생리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혈압이 상승하고 결국 고혈압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금 섭취를 최소 절반 이상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나트륨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탈수로부터 벗어나 건강해지고 싶어도 결국 건강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개입에 의한 인체의 항상성으로도 나트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비뇨기에 심각한 질병을 낳게 됩니다. 비뇨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는 소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를 알기 위해서 소변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있을 때 소변의 양상은 연한 소변을 보게 되고 배뇨 횟수와 배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심해질수록 소변의 색은 투명한 물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뇨 횟수도 크게 증가합니다. 배뇨 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 1시간에 한 번 이상의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아도 잔뇨감이 남아서 시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회 소변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변 생성이 매우 빠를수록 방광도 그와 동시에 빠르게 비워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변 생성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방광을 비우지 않게 되면 소변을 참아야 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인체는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 빠르게 배뇨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방광을 더 강하게 쥐어 짜는 것이죠. 그럴수록 오줌은 시원하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잔뇨감이 있는 것입니다. 배뇨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심한 사람들 중에서는 수면 중에 5번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뇨 때문에 그만큼 숙면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강에 매우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일회 배뇨량은 매우 적더라도 워낙 배뇨 횟수가 많게 되면 당연히 일일 배뇨량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가 심한 사람들은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흔합니다. 사람들은 소변량이 증가하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어서 오히려 건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투명한 소변에는 노폐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노폐물 배설은 잘 되지 않으면서 수분과 염분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피곤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소변색이 투명하고 배뇨 횟수와 배뇨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면 만성 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소화장애,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질 중에서 과도하게 먹을 경우 가장 소화가 되지 않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대량의 물을 먹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소화액을 희석하고 소화를 방해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만 마셔서 체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가장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만 마셔도 소화를 방해받는 사람들이라면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물보다 소금 섭취를 신경 써야 됩니다.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기관은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고 물을 많이 마실 경우 호흡기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비염이나 편도선염, 기관지염, 가래, 기침 등 비강과 편도, 기관과 기관지, 폐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염분이 부족하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상대적으로 물은 매우 과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피부염도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피부에 대한 수분 공급을 방해하여서 피부를 건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인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죠. 기타 소화장애, 호흡기 질환, 피부염 이외에도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모든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변을 확인하여서 소변색이 투명하고 배뇨 횟수와 배뇨량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 시에는 물은 이미 과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만 더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체내에 수분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갈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 때에 비해서 음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소금만 잘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소금 섭취를 적게 하고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도 생기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활동이 과도한 경우 두뇌에서 많은 수분이 대사수로서 만들어집니다.
평소 소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히 먹었더라도 이러한 대사수에 의해서 체액의 염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금 섭취를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활동이 과도하여서 생기는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그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지나친 지식 추구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에 충실하게 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는 소금만 더 섭취하여도 되는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보다 훨씬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길 바란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물박사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물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이지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염분결핍에 의한 탈수에 대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